오피셜리는 외압이라는 건 없는 건데 연준 쪽에서는 지표들만 봤을 때는 움직임이 필요가 없다라 전투 중이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네, 오늘은 10대를 위한 비트코인과 화폐의 역사를 쓰신 김지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처음 나와주셨는데 예, 처음 나왔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립토 생태계에서 제이플레이코라는 이름으로 2018년도부터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후에 크립토 리서치랑 암호화폐 리서치 그리고 책 발간 및 기본적으로 트위터나 네이버 프리미엄 쪽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미 신고가를 뚫었잖아요. 그래서 S&P랑 나스닥이 모두 너무 잘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아직도 최고가를 물론 먼저 달성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고 계시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주식 시장 자체로 잘 보시면은 그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뭐 배당형인 슈드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서 내려와서 다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테크주 쪽으로 QQQ 같은 것들은 지금 다시 이제 최고점을 향해 갖고 다시 올라가서 상당히 성장을 잘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주식 시장조차도 종목에 따라서 약간씩 갈린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인 크립토 쪽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비트코인의 경우도 최고점을 갱신을 하고 나서 다시 내려오고 거기서 상당히 높은 지점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봤을 때는 현재 자금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정도가 아직은 대부분은 기관 쪽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자체가 약간 더 더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리테일이라고 그러죠. 일반 투자자들이 제대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비트코인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은 매우 높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리테일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더욱더 뛸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계기 같은 게 좀 필요할까요?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은 신호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번 해 연말쯤에 뭐 기준금리가 미국 쪽에서 내려갈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바라봤을 때는 이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더 올라야지만 거기서 이제 인지를 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관세가 기존의 90일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고 이제 새로운 서한 등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관세 얘기가 정말로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는지.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예측이라는 거를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부 쪽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힘들어 하실 거고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관세를 맞추자. 내가 원하는 방향을 가능한 가깝게 맞춰라 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맞춰주는 국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둘씩 풀어나갈 거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 자체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낮추는 거에 대해서 이 행위들이 사실은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자체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안정화가 되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보지만은 현재는 협상의 단계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협상을 하는 방식이 매우 강력하게 하잖아요. 강력한 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유예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중국의 유예 기간 한 달 정도 있는데 그게 또 종료될 때쯤에 또 한번 진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진통은 아마 그 한 달 동안이 아니라 계속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게 다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있을 거고 이게 얼마 전에 중동 전쟁의 경우에도 실제로 트럼프에 의해서 하루 만에 종식이 됐다라는 형태로 갖다 발표가 되긴 했지만서도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시장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관세도 전반적으로 중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다 돼야지 시장이 좀 더 안정화돼서 빨리 움직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동안은 위험자산 시장에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변동성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보이는 게 어느 정도 그 비트코인의 가격만 본다라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이쪽에서
횡보를 한다고 보다가 갑자기 뭔가 이야기 나오면 다시 쑥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은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7월이 이미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자산 시장이 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8, 9월이 일반적으로 가장 안 좋은 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7월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8, 9월은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3분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일까요? 3분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기조가 좀 강한 편입니다. 즉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만약에 생각한다라면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그 적립식으로 갖다가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은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약간은 시장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8, 9월 여름 약세가 온다면 이번에도 똑같이 그럴 경우에 좀 가격이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인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 9월에 뭐 하락세가 오더라도 이후에 유동성 자체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반등도 그만큼 강하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동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려면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제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바로 지난달에 그 경제 지표가 물가는 오히려 올랐고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잖아요. 그러면은 물가는 오르면서 고용은 강해졌으면 이거는 금리 인하는 솔직히 반대되는 방향이잖아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일 것인지 아니면은 좀 장기화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를 잘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정치적인 드라이빙 자체가 이제 그쪽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 자체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즉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된다는 방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행보들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지표들이 맞아서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다른 이슈겠지만서도 현재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지표들이 금리 인하와 반대되는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치적 외압 등에 의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피셜리는 외압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오피셜리는 외압이라는 건 없는 건데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뭐 불가침 조약 같은 게 있지만서도 눈치는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눈치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쪽에서는 지금 현재 지표들만 봤을 때는 큰 움직임이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날 수 있겠지만서도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밀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그쪽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하기 때문에 이쪽의 움직임 아예 무시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파월이 임기가 아직 1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내년 6월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파월은 어쨌든 지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트럼프는 좀 차기 후보를 빠르게 올해 안에서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압력을 걸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뭐 파월이 좀 조기 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든지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방식의 네고시에이션 자체가 사실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강력한 거를 내놓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 세게 나왔다를 생각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그 강력한 거에서 여기까지 못 주겠고 이걸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 내가 원했던 거야 라는 형태로 취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강력한 한 방이 어떤 거냐를 우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방식은 더욱더 강력한 거를 들고 와서 경고를 하든 아니면 이쪽 방향을 틀든 하는 거를 봤으니까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연준이 계속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더욱더 강력한 거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아직은 상상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작년 11월, 12월에 신고가를 처음 찍은 이후에 그때 가격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년 이상이죠. 이미 7월이니까. 반년 이상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에도 근데 실제로 한 7개월 정도 가격이 오르지 못했었잖아요. 이렇게 길게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 보니까 좀 투자자들이 이번 사이에
사이클은 되게 약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앞으로의 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이클론을 갖다가 비트코인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알트코인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비트코인 중심적으로 본다라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사이클들, 과거의 사이클들하고 지금의 사이클이 다르다라는 거나 모두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환경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기관의 자금이 들어와서 기관의 자금으로 움직인 시장이 결국은 알트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현재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고, 한 가지 특징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최고점에 거의 가까이 다가갔는데, 기존 전통 미디어 쪽에서는 전혀 소식이 없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비트코인은 최고점 찍어서 뭐 난리가 났다 이런 게 보통 뉴스에서 뭐 대문짝하게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뉴스를 좀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 통과부터 해갖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메타 자체도 변하고 있어서 비트코인 사이클로 본다라면은 지금 가격이 사실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는 손해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알트코인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50%에서 크게는 마이너스 80%까지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클론 쪽으로 보면은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쪽에 유동성이 유입이 돼서 상승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 제대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양적 긴축도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영향이 클까요? 양적 긴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긴축은 긴축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뭐 완화 쪽으로 이미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쪽에서도 그쪽을 밀고 있는 상태인데 지표들이 받쳐주지 않고, 실제로 트럼프가 지금 네고시에이션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도 그 지표들을 좋게 맞추는 데에는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전투 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전투 중에서 내가 취할 걸 취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켜야 된다라는 최종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가 다시 되면서 유동성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비트코인도 지금처럼 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알트코인도 좀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의 경우가 가격이 지금보다는 이제 유동성이 더 유입이 돼서 더 오르게 되면은 리테일 쪽의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실제로 지금 거래소들의 볼륨이나 이런 것들도 늘어나면서 알트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사이클이 망가진 건 아니다. 사이클에 지금 중반 이후로 들어와 있긴 한데, 실제로 그게 언제쯤 다시 제대로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